반갑습니다. 데이터로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다들 아는 얘기, 한국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다는 그 뉴스 속에서 어쩌면 대부분이 놓치고 있을 진짜 잭팟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섹터입니다. 특히 2026년을 겨냥한 데이터 안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시간차 공격 전략이 숨어 있더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지금 시장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돌아왔나, 이 숫자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혹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경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전략의 배경이 되는 우리 관광산업 전체가 지금 어떤 판에 와 있는지 데이터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방문객 수, 자그마치 1,890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우리가 역대 최고치로 기억하는 팬데믹 이전 1,750만 명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역사를 쓸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오늘 분석의 가장 단단한 주축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와 카지노를 찾는 방문객 수의 상관계수가 무려 0.93.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이 붐비면 카지노 테이블도 거의 같은 비율로 채워진다는 거의 공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단순히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누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가? 이 게임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복의 양이 아니라 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하룻밤에 수억 원씩 쓰는 소수의 큰손 VIP들이 아니라 더 넓은 저변을 가진 중산층, 즉 우리가 업계에서 매스라고 부르는 거대한 대중시장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국제 정치가 어떻게 곧바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5년 11월 일본 총리의 발언 하나가 도화선이 되죠. 불과 한 달 뒤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45%나 뚝 끊깁니다. 그 다음 달엔 무려 61%까지 급감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여행 수요,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오른쪽 끝을 보세요. 정확히 같은 시기 중국에서 제주로 뜨는 비행기가 20%나 급증합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반사이익이고 한국 카지노 시장에 불어오는 거대한 순풍의 시작점인 거죠. 아니, 그래도 VIP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이 매스 시장이 더 중요할까요? 첫째, 훨씬 안정적입니다. 소수 VIP의 변덕에 따라서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죠? 둘째, 이들은 카지노에서만 돈을 쓰지 않아요. 이들이 묵는 호텔, 먹고 마시는 식음료, 쇼핑까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건강한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회복세가 전국에서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여기에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결정적인 틈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원화라고 부릅니다. 2026년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죠. 아주 간단합니다. 회복의 파도가 한 번에 쏴 하고 밀려오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제주도를 먼저 강타하고 그 후에 훨씬 더 큰 두 번째 파도가 서울 수도권을 향해 밀려온다는 시나리오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전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1단계, 제주는 즉각적인 수혜를 보죠. 무비자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항공편이 그쪽으로 먼저 쏟아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2단계, 서울 수도권이 더 큰 규모의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지연과 시간차예요. 여기에 돈 벌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듯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원화 가설을 증명하는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회복세가 인천행을 압도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항공 스케줄은 관광객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선행지표입니다. 데이터가 이미 첫 번째 파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이환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시장의 대표 선수 두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번의 파도를 어떻게 순서대로 올라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도, 즉 제주에 베팅하는 전략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주 드림타워라는 거의 압도적인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죠. 밀려오는 첫 번째 파도를 정면에서 온몸으로 받아낼 가장 확실한 위치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실적을 한번 볼까요? 다른 숫자 다 제쳐두고 영업이익 성장률 51%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매출이 느는 걸 넘어서 이익이 그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가파른 순매출 성장 곡선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제주를 덮치는 첫 번째 파도의 위력을 눈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6년으로 갈수록 성장세가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도를 타기 위한 우리의 선택지는 뭘까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회복세가 제주를 넘어서 서울과 인천, 즉 본토로 확산되는 더 큰 국면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의 다음 전략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파라다이스의 예상 실적을 보면요. 롯데관광개발처럼 막 폭발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견조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라기보다는 후반부에 더 큰 규모의 본토 시장을 꾸준히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안정적인 우상향의 그림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꾸준한 성장 궤적이 파라다이스의 매력입니다. 폭발력은 덜할지 몰라도 두 번째의 더 크고 긴 파도를 안정적으로 타고 가는 포트포리오의 훌륭한 앵커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2단계 투자 전략으로 깔끔하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간차를 이용한 2단계 접근 전략. 1단계에서는 제주의 초기 폭발적인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 롯데관광개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회복세가 본토로 넘어오는 신호가 포착되는 20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더 크고 긴 파도를 타기 위해서 파라다이스로 비중을 전략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파도에 맞춰서 서핑보드를 갈아타는 역동적인 전략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수정 구슬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남느냐를 증명하는 무대일 뿐이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그 거친 파도 위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고 또 생존하는데 작은 등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